저희 그 불교인재원 성철 생활참선 심화반 전문반 가을 학기 종강법회와 심화 6기 전문 1기 오늘 수료식을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택 선생님 정명법사로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정명법사 스님의 소참 법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문을 마치시면 수료식으로 해서 먼저 전문반부터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선물을 받고 하는 걸로 하고요. 끝나면은 이제 그 합동으로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요 행사 종강법회와 수료식을 마치면 각 반으로 나눠서 한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어 가지고 각 반으로 나눠서 종강 공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입점을 하고요. 잠시 법문을 듣기 전에 입점을 하고 다들 2년, 4년 공부하신다고 신심과 또 더불어서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오늘 졸업하는 맞이를 하셔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래 보면은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 때는 행사에서도 한참 쫄다구였는데 지금은 그만 일이 그 행사 몰로에 들어가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됐는데 큰 스님 계실 때 큰 스님께서는 93년에 1993년 82에 입적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그 대를 이으셨던 법전 스님께서는 92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셨을 때인데 92살에 돌아가실 때 그 세대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92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게 되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그만 그 행사에 이제 원로라는 말이 떨어지는데 저들 이제 원로 중에는 82이 제일 많습니다. 82이 이제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76대니까 9번인가 8번 행사 도장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세월 가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참 큰 스님 때는 이제 82에 돌아가셔서도 그 참 어른으로서 굉장한 참 세상의 존경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원래 우리가 80이 되고 하니까 이제 어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성숙도 이런 데 대해서 예전 스님 큰 스님들하고 왜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골똘히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선방에 뭐 80대이시는데 전국에 또 큰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들 찾아보고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고 해도 옛날 어른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참 노덕에서 느끼는 중후함, 뭔가 좀 어젓함, 좀 뭔가 또 위대하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우리보다는 출중하신 모습들 분명히 그 어른들은 갖고 계셨는데 왜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지 내만 없는 게 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교육이 부족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도 뭐 저만 그런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또 뭐 지금 이 지역의 큰 스님들도 다 그런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박희성 교수님을 이제 제도로 해서 큰 스님의 이런 큰 법어를 오랫도록 연마해 주시고 또 탕마해 주시고 그것을 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담고 계시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저는 더 참 뭐라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봉영사 계시는 보살님들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온 이야기는 아닌데 또 봉영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묘엄스님 이야기, 묘엄스님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김광식 교수님이 찾아와서 인터뷰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 이제 무슨 인터뷰입니까? 그러니까 곧 2년 뒤인가 그 이제 스님이 90이 된다 하시던가. 그 90입니까? 90이죠. 90그 기념을 해서 그 스님의 그런 해서 정기는 지금 검은 고무신, 회색 고무신이라고 책이 나와 있으니까 말고 이제 그 큰 스님을 추모하는 그런 책을 한 권 만들어 달라고 이제 문중에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왔노라고 해서 또 뭐 참 흘러간 그거지만 회색 고무신 밤새도록 또 한번 읽고 뭘 대답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묘엄스님 글 속에 큰 스님께서 우리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거기 푸른색이 채택되겠나? 되지요? 하는 이런 그 대답 딱 짧은 글이 있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갑자기 푸른색이 나왔는지 그 몰라서 이제 주변 살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1954년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구 대처 간에 청정 가풍을 위해서 일대 이제 정화불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묘엄선 해놓은 다른 말씀 보면은 저쪽에 이제 조계사 마당이 이제 태고사로 돼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조계사가 아니고 그 와서 이제 육박전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자, 나가라고 태고 종선님들이 이제 차지하고 대처성 선님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구 선님들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쫓아내야 된다고 육탄전이 벌어진대요. 그러면은 막 갔다가 우리 비구니 선님들이 또 거기 가서 한몫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대처성이다 싶으면 가서 막 무조건 팔 물어 뜯고 막 이런 싸우는데 저녁에 와서 보면은 피아가 구별이 안 돼. 옷이 다 이제 회색으로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편이 줄도 모르고 막 물어 뜯고 와서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스님들끼리 이제 이론을 하시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이래가 안 된다.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뭐 하지. 우리는 그냥 비구 측에서는 청정성 측에서는 옷을 뭐 갈아입든지 뭐 참 푸른색을 입든지 붉은색을 입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공론이 되는데 그때 청담 스님도 그 현장에 와서 다 이제 참 같이 동참을 이제 정화에 동참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래 하고 계시는데 청담 스님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장삼을 입고 계셨다 그러면 이 장삼은 어떠냐면은 큰 스님들께서 봉암사 결사를 하실 때 그때도 옷이 다 뭐 이래 지죽음 산중에 있다가 어디 보니까 옷이 다 달라가지고 이래가 되겠나 해서 이제 저희 스님께서 내가 옛날에 저희 송광사에 가보니까 보조 국사께서 입으셨다는 장삼이 걸려져 있더라. 지금도 그 장삼이 있을 텐데 우리 그러면은 그 보조 국사가 입으시던 이 장삼을 만들어서 우리 그걸로 참 하나의 이제 우리 결사의 표시로 장삼을 입자. 이래가지고 자원스님이 양공 그런 뭐 양공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말은 옷 같은 해진 거 지워주고 이러는 소임인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가서 치수를 잘 재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해입자고 대중 인원은 돼서 이제 봉암사에서 입으시고 이렇게 계시면서 그거는 좀 안 벗고 이제 그대로 청담 스님 우리 그걸로서 이제 입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저거 좋네. 저거 하면 되겠다가
며칠 이제 밤새도록 비구니 스님 막 이제 털 돌리고 뭐 해가지고 장사 믿고 가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막 사업 안 해도 뭐 폰만 봐도 그래 위세에 이제 눌리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한 며칠 만에 보면 이제 우리 편하고 저 구별된 거 다 문제.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물을 뜯을 사람이 하나에 다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성공하고 비구 스님들은 또 내 편 하나에 그래가지고 그 조계사를 이제 대처성 쪽을 이제 몰아내고 우리 비구성 쪽에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또 그 한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만일에 이 장삼을 어떤 일이 조계종 종회에서 부의를 해가 이거 입을까 말까 하면 온갖 이제 뭐 말이 나오면서 이리 입자 저리 입자 해서 아마 이것도 아마 못 입고 엉뚱한 뭐 이런 선곡이 나왔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조계사 마당에서 장삼 믿고 사고 난 뒤에는 그러면 이거 장삼 믿자 말자 할 것 없이 통일돼 버렸다 그럽니다. 그 이제 그 말씀이라 그래. 그때 그 이제 묘엄스님 와서 장삼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고 이제는 뭐 누가 이해도 없이 스님들은 장삼 믿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래서 뭐 장삼이고만 우리 조계종 그 정식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우리 또 파라도 한번 입어볼까 하셨다는 말이 이제 그 말씀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계종이 이렇게 이제 참 60년 넘는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는 참 보이지 않는 선대들이 또 그렇게 참 피나는 그 생활과 또 오늘의 어떤 그 청정 가풍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집념들이 살아서 지금 태고종은 있지만은 제가 총무부장 할 때만 해도 조계종 태고종이었습니다. 서열이. 그리고 천태종. 지금 요번에 서울 와서 한번 보니까 조계종, 천태종, 진갑종, 태고종이 5번째인가 6번째로 그만 이래 상당히 이제 존재감을 이래 상실해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조계종에서는 재산을 못 가지니까 재산을 못 가 사유 재산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근데 태고종 스님들은 사유 재산을 자기 절을 가지는 것은 허락이 되니까 지절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태고종이나 종단은 뭐 그렇게 만날 사고 찍고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별을 참 신도님들의 그 뭐랄까 신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저 큰 스님들이 우리 조계종 큰 스님들이 계셔서 오늘이 조계종의 청정성화를 이루어 놓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참 정통적인 부처님 그 법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참 부처님을 참 존경하면서 존경하고 숭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또 닦는 길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조계종이 뭐 지금 또 뭐 조계종이냐 뭐냐 또 뭐 말도 많지만 이만큼 틀을 갖추고 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청정성가로서 다 조선의 어떤 그 전통성을 회복해서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참 저희들 마음속에서 담아주시고 옛날에 스님들이 한국의 전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참 표를 깎는 그런 노력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뭐 한참 요새 또 이래 보니까 원장 스님이 100만 원력 한다고 해서 돼지 저금통 바로부터 먼저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집에서 하루 100원씩 이래가지고 100만 명만 모으면은 돈이 얼마나 참 그걸 모으면은 당신 임기 때 모으면은 100만 명이 거의 100원씩 나와도 하루에 몇 억입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또 청담 스님 흉 보던 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청담 스님 오실 때만은 성실 스님, 우리가 일하러 가면 불사를 하려고 하면은 신도님들이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신스님이 시주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지금 그 500만 명이 그 1000만은 안 됐던 모양입니다. 500만 명이 신도라 그러면은 그 15만 내도 얼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 신도들한테 하루 한 달에 100원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국 불교 모자르면 교육 사업이다, 포교 사업이다, 역경 사업이다를 다 할 수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오시면 스님한테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좀 큰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우째 거둘래. 뭐 그때 지금처럼 뭡니까 그런 대형심 거리 발전된 것도 아니고 또 뭐 가서 이제 탁발하듯이 뭐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 몇십만 명이 나오도 그러다가 결국 그 이제 청담 스님은 내나 돈은 필요한데 돈 거둘 방법을 몰라서 그걸 못하고 말았다, 이런 뭐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처음에 바로 100만 뭐 원력을 한다고 해서 저 참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에 병연하면서도 옛날 청담 스님부터 하셨던 말씀을 우리 원장 스님이 또 이제 저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거두는 방법이 옛날보다는 훨씬 이제 참 전산화되고 이랬으니까 돈은 잘 질는지, 하필이면 바로 위에 그 이제 참 돼지 저금통을 가져오라는 식인데, 저 하려고 하면 뭐 금덩어리로 가져오라 하더니 좀 굵게 나가시든지 안 하고 저렇게 잔잔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각 본사 단위마다 이제 그 처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은 돈 10원, 100원짜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본사 단위로 가서 5천만 원. 그래서 이제 당신 그 주변에 이점 투어 바로 이제 투어하고 있으면은 다 본사에서는 5천만 원씩 이제 그 간판 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사도 뭐 그거는 한 몇 억 하는 줄 알았더만 5천만 원 이렇게 가격이 있어도 5천만 원 하고, 이제 송광사 뭐 이런 데서 이제 1억 뭐 하고 이래 하시면서, 그래서 24개 그 본사가 5개 본사가 있으니까 그 한 본사에 이제 5천만 원씩만 된다 해도 그것도 뭐 몇십억 원 뭐 쉽게 되는데, 그거 지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큰 물이 지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뭐 다 이제 신문 보고 아시겠지만은 또 저 보살님 두 분께서 보다가야에 절 짓는 데 대해서 스님은 또 뭐 보다가 짓고 뭐 짓고 뭐 이런 통그 목적을 잘 시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돈만 내랑 하고 뭐 하겠다부터 했으니까 보다가야에 이제 그 절을 짓겠다 하니까, 우리 이제 뭐 볼자 하고서 인도 10대 성지, 8대 성지 안 가도 오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인도는 8대 성지 다녀와야 되겠다 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50억이 또 이제 보살님이 내놨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통도사에 청하 큰 스님이 안 계셨습니까? 오라 스님, 청하 스님 이렇게 계셨는데, 청하 스님의 이제 제자 한 분이 언제 그를 이제 재빠르게 가서 그래 땅을 사 모았는지 보다가에 2,000평 땅을 이제 사놓고 저절은 못 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스님 청안문도에서 그 2,000평을 그 이제 50억 내는 걸 보고, 땅을 그러면 우리 땅에 절을 지으시오 하고 이렇게 참 기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보다가에는 절이 이미 섰습니다. 우리는 집어도 뭐 가기만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그런 뭐 불사로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동안에 우리 뭐 조교정이 또 알게 모르게 뭐 저들 우리 이제 기대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참 신나게 참 항의하는 큰 배가 되어서 붕하고 참 세계 일주하는 그런 큰 배로서의 조계종이 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참 침수하는 깔아앉는 이런 어떤 우리의 기대 신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꾸 이제 섭섭한 생각만 이래 드리고 있는 그런 일이 종단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생각을 늘 저 자신은 이제 떨치지 못하고 살았는데 스님께서 백만 원력이라고 해서 대지 저금통하고 할 때는 이것도 옛날 청담 스님 하실 때랑 똑같은가 봐 했는데 이런 어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 이제 원장 스님 이제 뭐 2년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지내가지고 2년째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스님께서 이제 빨리 하면은 이제 보다 이제 조계사 뭐 지금 뭐 한덕하고 이제 못하고 봉원사로 다 옮겨가 버리고 이렇게 말았다 그러는데 그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스님도 이제 보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면서 거기 우뚝하게 참 저리 잘 쓰면 조계사 같은 그런 대법당을 모실 수 있으면은 우리들의 저 신도님들에게 또 그동안에 어떤 뭔가 모르게 잦아들어 가던 우리가 힘이 없는가 보지 하던 이런 데서 좀 깨어나서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엇이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면 틀림없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들을 우리 신도님들에게 주는 그런 총무 원장 스님으로서의 역할이 크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도 못하다가 요새 하시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어떤 그 보이는 향기랄 겁니까? 이런 그런 따뜻한 그런 일의 기운을 볼 때 이제는 좀 침몰하던 우리 조계종이 이제는 좀 부상하는 그런 또 인연을 만나는 그런 일이 계기가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제 혼자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 주변에서 뭐 될 것 같지 그죠? 뭔가 다 같이 신나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참 우리 이 원장 스님께서 정말 앞뒤를 잘 살펴서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의 스승이 월주 큰 스님입니다. 월자 주자 큰 스님, 지구촌 공생애. 그런데 어제 마침 원장 스님 막내의 상자가 저들 민추본의 이제 사무총장으로 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째 지구촌 큰 스님 소식도 묻고 이래 지구촌 공생의 일을 모르니까 지금 1년에 35억 정도가 기부금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이것이 뭐 큰돈 뭐 1,0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고 개미 분단 뭐 많은 뭐 이래 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것 해서는 모으면은 한 30억 되는데 그걸 다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또 미얀마, 또 아프리카는 케냐, 뭐 이렇게 케냐, 아프리카도 여러 동네 여러 나라 다닌 줄 알았더니만은 케냐만 지금 그 한 곳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큰 스님께서 1년에 5번은 꼭 각 나라마다 펼쳐놓은 당신의 사업해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러 나가신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현장을 깨뚫어 보고 계셔서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스님께서 아주 정정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참 좋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뭔가 우리도 힘을 같이 합치고 도와주시고 이래 하는 것이 또 우리 이제 불교의 또 따뜻한 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 졸업을 마치셨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불법을 이 깊게로 말하면은 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깊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세계니까
우리들도 더 깊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다가가고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무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공부를 뒷바라해 주신 우리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다음 학기에는 이걸 좀 하나 근사하게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괜히 헛소리해서 손재주를 끼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엉덩이 그렇게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 수료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문반부터 예, 그 사진으로 해드릴 것 같습니다.